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벌써 7월이네요.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더우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 33살, 남편 34살. 둘 다 어리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는데 직종상 여초인 곳이라서 20대 후반, 그리고 남편 또래 여성 동료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밑반찬이 없다거나 빨래를 제깍제깍 안 한다거나 제가 자기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늘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서 네가 제일 못났어. 우리 동료 중에는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 육아 완벽하게 다 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넌 왜 못해?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연봉은 남편하고 비슷하지만 퇴근이 기본 9시, 10시예요. 그래도 남편은 밥을 안 먹고 기다립니다. 본인은 저녁에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식탁 받는 게 평생 꿈이었대요. 제가 퇴근하고 자정 넘어서까지 부엌에 서서 밑반찬이고 국이고 끓여놓고 저녁에 데워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제가 와서 차리고 끓여줘야 먹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원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되게 일하고 들어오면 볼멘 소리부터 들어야 되죠. 네가 야근하고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굶고 있어. 이거죠. 내가 놀고 오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런다. 양해 좀 해달라 라고 말하면 네가 무능하고 일할 줄 몰라서 야근을 하는 거야. 대체 야근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밤중에 빨래 돌리면 다른 집에 민폐라 주말에 몰아서 빨래를 하는데 아침마다 입으로 덥다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여자가 게으르니까 되는 게 없네.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일 100% 혼자 다 하시면서 평생 직장 생활하신 슈퍼우먼이신데 여자가 부지런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본 좀 받으래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째 임신은 안 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임신하면 육아도 다 제 차지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계속 피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며칠 전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피임할 거면 이혼을 하자. 임신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을 해. 애도 안 낳을 거면서 남의 집 대끈치 말고 사라져버려. 랍니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도 여자는 맞벌이 필수, 집안일도 전담해야 함, 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애초에 말이 안 통해요. 결혼 전에는 맞벌이는 필수지만 집안일은 반반하자고 했었어요. 결혼 전에는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 딱 잡아댑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라면서요. 제가 고민하다가 친정 어머니께 가서 말씀드렸는데 너는 그런 결혼을 왜 했냐? 1년 만에 이혼할 거면 왜 결혼했냐? 욕만 실컷 듣고 왔습니다. 네가 한 결혼이니 네가 평생 책임져야지. 친정에 와서 죽는 소리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혼자서 짊어지고 가라. 이혼은 안 된다.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남자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별난 거야. 울면서 친정집 나서는 제 뒤에다 대고 집안 청소 깔끔하게 잘해.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무시당하고 살아. 라고 나름 충고랍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듣는 순간 친정도 내가 쉴 곳이 아니구나 절감했습니다. 저는 1년밖에 안 살았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게다가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 입에 달고 사는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 직전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도 게을러 빠져서 해야 할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개념 없는 마누라인 제가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는 하도 심하게 말을 하길래 좋게 말해도 될 걸 왜 그렇게 말하냐 하니 나는 너한테 불만 사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좋게 말이 안 나가. 랍니다. 정말 이혼하고 친정하고도 연을 끊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제가 유난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경북 소도시에서 컸고 대학을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직장을 서울에서 잡아서 서울 생활 몇 년 했지만 직장 동료들과 사적으로 친해지지 않는 타입이라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딱히 하소연할 때도 없고 직장 동료들이나 잘 모르는 지인들한테 집안 얘기해봤자 다 제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일절 안 했습니다. 여기에 글 쓰니까 다들 답변 달아주시고 남편에게 너무 기죽어 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하소연한다고 생각하고 몇 자 더 쓸게요.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뻗쳐서 막말을 했는데 미안하다. 네가 살기 힘들면 이혼해라. 아직 애도 없는데 걱정 말고. 어머니가 원래 굉장히 신경질적인 성격이라 아마 제가 1년 만에 이혼 어쩌고 하니까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수적인 분인 건 변함없고요. 아마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이혼한다 혹은 다른 잡음이 난다 싶으면 또 폭언을 퍼부을 게 분명합니다. 저 잘할 때도 내내 그랬으니까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 이야기를 쓰려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남편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월요일이고 해서 주말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전화 받고 약간 용기가 났던 게 사실입니다. 11시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기다리고 있더군요. 밥 다 차려주고 먹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분이나 사정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고 막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 듣더군요. 다 듣더니 네가 솔직하게 심정을 말하니까 나도 까놓고 말한다. 나는 직업도 좋은 편이고 인물도 좋으니 어떤 여자든지 고를 수 있었다. 남편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우더런들에게 공손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조도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에 내 말도 잘 수용해줄 줄 알았다. 근데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점점 더 정이 떨어지고 솔직히 지금은 그냥 의리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지 여자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손발이 없어서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어머니를 노상 도와서 집안일해서 잘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도왔던 이유는 어머니가 집안일이면 집안일, 회사면 회사, 늘 철저하고 치열하게 일하시고 가족에게 헌신하려는 태도셨기 때문에 자신의 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왔대요. 한마디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괘씸해서 안 도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최대한 요령껏 일해서 야근을 하지 않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리고 저녁에 칼퇴근을 해서 집을 치우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을 맞는다. 새벽에는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 틈틈이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제가 저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쓰레기 정도는 본인이 버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너 결혼하고 1년 동안 몸무게가 좀 늘은 것 같다. 저녁에 퇴근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점심을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 동안 회사 주변을 빠르게 걸으면서 운동을 해야지. 왜 몸을 방치하냐? 랍니다. 저 결혼하고 3kg 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참겠대요. 제가 밥을 늦게 먹어서 10분 안에 못 먹는다 하니 그런 부분 때문에 너한테 정이 떨어져. 라면서 화를 냅니다. 왜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냐? 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신 기준이고 나는 야근이 많은 직업인 만큼 집에 돌아오면 내 밥도 안 챙겨 먹고 바로 씻고 눕고 싶어. 본인 밥을 스스로 챙겨 먹었으면 하는 게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 심지어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잖아. 라고 말했고 네, 그 이유는 또 그냥 평소 쌓아놓은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방만하고 노력이 없고 게으르고 요령만 피운다는 말을 20번 정도는 들은 것 같네요.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고 여자가 부지런하면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외모도 잘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거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커왔으니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참 말하던 남편은 본인도 기운이 딸리고 힘들고 짜증이 났는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댁 가서 잔다. 하고 나가버렸네요. 저희는 시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가면 시부모님이 분명 걱정하실 텐데도 저러고 가버립니다. 싸운 거 알게 되실 텐데 뭐 또 좋은 소린 안 나오겠죠. 그냥 여러 가지 상념이 들고 애초에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고 우더른을 공경해서 결혼했다는 남자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솔직히 직장 여자 동료들이랑 수시로 히히덕거리는 카톡을 하고 숨기기는커녕 절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몇 번이나 어필을 하는 남편. 이제는 저도 버티기 힘듭니다. 저랑 이혼하고 본인 맘에 쏙 드는 여자 다시 골라서 새 장가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이제 남자에게 질려서 다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안 될 것 같네요. 생각할 여력도 없고요. 다음 주에 바로 휴가 내서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결정이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이혼 애 생기기 전에 해요. 슈퍼우먼 시어머님께 반품하세요. 집 앞도 못 챙겨 먹게 키우셨으니 다시 데려다 키우시라고. 언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어떤 남자가 겁도 없이 저런 소리를 해요. 오히려 남자가 저 지경이면 결혼하자마자 이혼당하죠. 아내가 차려준 밥상 매일 얻어먹는 게 로망이라고요? 언니는 억대 연봉 벌어다주는 남자 만나는 게 로망이었다고 하세요. 남편이 말하는 그 다 잘하는 여자들이랑 살아봤대요? 그 여자 남편들도 님 남편처럼 거지 같대요? 그럼 그 여자들도 님처럼 속으로 상처받으면서 이갈면서 살겠죠.
당연한 게 어딨어요. 부부마다 사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전 결혼하고 상의하에 전업으로 신혼 좀 즐기다 아이 가졌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토하고 누워만 지내느라 아무것도 못했어도 님 남편처럼 모진 소리나 핀잔하는 거 단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서로 위하고 힘들 땐 배려하면서 사는 게 부부지 무슨 직장 상사처럼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이혼 못할 거 아니까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쓰리님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쓰레기 걷어다 사시나요? 친정하고도 연 끊으세요. 남편만큼 연봉 받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형편 되시는 거 아니신가요? 대화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짐승이랑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잘난 슈퍼우먼 어머니한테 반품하시고 쓰니님 화려한 인생 사세요. 조선시대 살아요? 공기업 다니면서 무슨 지가 대통령쯤 되는 줄 아네. 저런 남자를 요새 누가 데리고 삽니까? 님이 100번 아깝습니다.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보고 산 결과가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 해라니. 제발 이혼하고 엄마한테도 폭언 듣지 말고 본인을 위해 살아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꼭. 저 쓰레기는 재혼해도 또 이혼당할 테니까 냅두고요. 이혼한다고 해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글 보니까 막 더 열받는다. 절로 강아지란 말이 나오네요. 님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님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애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네. 자기 잘났다고 설쳐봤자 어차피 이혼남은 이혼남일 뿐. 저 좋다고 따랐다던 여자들이 이혼 후에도 멋져요. 깨야. 해줄 것 같나? 저 사람은 이혼해서 좀. 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 차고 넘치는 총각들 놔두고 이혼남 택할 여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알고도 결혼하겠다 해도 대부분은 부모님 반대에 걸리고요. 쥐가 뭐라고 이혼 후에도 처녀장가 쉽게 턱턱 갈 줄 아나 본데 어디 한번 가보라 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말대로 어찌어찌 다른 여자랑 재혼해도 광속 이혼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던 부인을 고작 어른께 잘하고 얌전할 것 같다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일축하는 놈이면 그냥 보내주세요. 지는 10시든 11시든 남이 차려주는 밥 먹어야 하고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고 밥도 10분 만에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고작 그 대가가 쓰레기 버려주기라니. 누가 보면 왕이라도 납신 줄. 되도 않는 말에 상처 너무 받지 마시고 이혼하고 털어버리세요. 힘내요. 후기입니다. 글 올리고 난 뒤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예 정리 자체가 안 돼서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휴가를 내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대충 정리가 되어 제 마음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편하고 심하게 언쟁한 다음 주 주말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진짜 말을 잘해요. 제가 듣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 남편과의 대화에서 늘 자괴감과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리 두질 않거든요. 남편은 육하원칙과 이야기의 외면적 끝, 내면적 함의까지 다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서로 잘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 당신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으면 해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쥐어짜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네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지? 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걸 못 채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못 채워줄 게 사실이니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난 네가 그 말하기를 바랬다. 라고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하길 바랬다고 하니까 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잘못한다는 걸 인정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야근 때문에 저녁밥을 못 해주면 저녁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찬이랑 밥 해놨으니까 직접 네가 차려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건 미안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대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 며느리 노릇, 남편 뒷바라지는 다 아내의 몫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버니까 덜해도 된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 모든 게 여자 일이란 건 내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할 때 이야기야. 같이 일해서 돈을 버니까 내가 100% 케어해주지 못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봐. 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대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남자 외벌이로 살기에 뻔히 힘든 사정 알면서 우리 둘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것인데 마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남편의 무능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취한되어 버리고 그걸 핑계로 아내의 소임을 다하려지 않은 심보가 고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매번 저에게 화를 내고 게으르고 방만하다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양해, 합의된 사항이니 그걸 가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근이 없는 파트타임 일로 직종을 바꾸고 집안일을 하겠다 했을 때는 왜 반대했냐고 물으니 파트타임으로 100을 벌겠냐, 200을 벌겠냐? 원래 벌던 돈과 비슷하거나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왜 돈을 줄이려고 하냐?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능해서 야근하는 것을 가지고 가사 일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의 공식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당 없는 야근 철야에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동종업계에서 그나마 연봉 많이 준다는 지금 회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모두 우리 부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조금이나마 낫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것은 여자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야.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 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을 집안일에 피해가지 않게 조절할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의 사정에 제가 돈을 덜 버는 것도 안 되고요. 버는 돈은 지금이 최하향선이고 지금 벌이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회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남편의 요구였네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동등할 수가 없고 우월이 있지는 않지만 아예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분명 남편이 집안일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 일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해준다는 소리였다고. 여기까지 듣고 나자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지도하는 코치나 선생님, 부모님, 상사 등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배우자와 살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의 입장은 현대의 성관념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을 거였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자고 확실하게 다시 말했고 시부모님께는 당신이 가서 말씀드리고 친정에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소리를 꺼낼 수 있냐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리를 꺼낸 것은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한 것이고 진심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이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줄줄 쓰다 보니 제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그냥 제가 남자를 잘못 봐서 저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살아가려고 했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으나 격가지 이야기 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줄일게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로도 이미 정말 긴 글이 되어버려서 저번 주말에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 소송을 할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서 관련 문자, 메일 등이 있다. 전화는 녹음하지 못했네요. 내가 마음이 확고하니 이제 포기해라 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결혼 전에 나이 찼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남편의 가치관과 인생관, 성격 등을 정확히 검증해보시고 결혼하세요.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하여 오늘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님이 결혼한 그 남자는 완전체입니다. 와 진짜 이상한 놈이네.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그럴듯해 보이게 하면서 그딴 식으로 살아왔나 보네. 진짜 이상한 놈이다. 이제 남편 애가 타는 거지. 그럴듯하게 구워 삶을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이혼하자 하니 아쉽게 되었구만. 아마 끈질기게 붙을 듯 설교하면서 그리고 안 먹히면 선심 쓰듯 양보하듯 자기가 이해한다 할 듯. 남녀의 포지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스스로 한 사람의 몫을 못 해내서 아내가 그걸 나눠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긴데 왜 그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말은 번지르르 논리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지 편한 대로 주둥이 놀리는 궤변가일 뿐입니다. 후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에 남편이 계속 이혼하자고 한다고 고민한다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이혼은 안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거 상태고요. 사이다를 바랬던 분은 죄송합니다.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혼 얘기 나오고부터는 저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안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은 뭐 거품 물고 거의 넘어가죠. 일단 집에 딱 들어설 때부터 엄청 열받아 있습니다. 집안 꼴이 어수선하고 저녁도 안 만들어져 있다고 빡치하는 거죠. 저는 그냥 퇴근하면서 저 먹을 거 포장해 오거나 먹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하고 포장해온 포장지도 재활용 모으는 통에다 씻어서 쌓아놓았을 뿐 버리지 않았거든요. 참다 못한 남편은 그 통을 막 걷어차고 재활용 쓰레기 사방에 날아다니고 그러더니
싱크대에서 쥐 나오게 생겼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발작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음식 해먹은 적 없으니 당신이 해먹은 건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안 했습니다. 집은 점점 거지꼴이 되어가고 밥솥에 남은 찬밥은 아무도 치우지 않아서 곰팡이가 났더군요. 물론 안 치우고 바로 닫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저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이 굉장히 흔쾌히 헤어져 줄 줄 알았는데 네가 나 버리고 가면 뭐 잘 될 줄 아냐? 그나마 나니까 너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는 거다. 네가 언제까지 젊고 예쁜 줄 아냐? 살도 찌고 인물도 타고나길 못나서. 남편은 저희 친정 사람들이 다들 평균 이하로 못생겼다고 합니다. 애초에 글러먹었다. 라는 식으로 비꼬며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혼 절차 밟는 것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이고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생각이라도 다시 해보겠는데 곧 죽어도 자기 아쉬운 소리는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도 물론 없고요. 그리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절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당신께선 남편이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아셨다고, 아내 힘들게 할 거 알았는데 아들 장가 보내고 싶은 욕심에 결혼한다는 거 그냥 뒀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들도 안 하는 사과를 시어머니께서 하시니 참, 솔직히 아들 잘못 키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 회사 일에 집안일, 육아까지 도맡아서 환갑에 벌써 허리가 굽어가기 시작하시는 그분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참 무른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니까 당하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스스로도요. 하지만 남편 얼굴은 진짜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 보태서 마련한 집이라서 제가 나가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집골이 너무 더러워서 병 걸릴 것 같아서 집에 오기 싫다길래 잘됐다 싶어서 그럼 나가 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시부모님이 전화 오셔서 둘이 좀 떨어져서 생각해봐라. 방구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을 텐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개월 넘게 흘렀습니다. 설때 시댁에 갔더니 남편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회사 평일에도 출장 안 보내는데 설때 어딜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밤새 안 들어오는 거든지 여자를 만나서 안 들어오는 거든지 전 좋습니다. 가출도 남편이 먼저 한 거고 여자가 생기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전 놓아주겠죠. 집은 내놓은 상태고요. 이 집 팔리면 바로 각자 냈던 돈 나눠가지고 협의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여자 생기면 맘 바뀔 거라고 보고요. 여자 엄청 좋아해서 분명 금방 생길 거예요. 안 되면 올해 안에 소송이혼 가야죠 뭐. 남편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매 끼니 챙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회사 일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결혼을 애초에 왜 했나 싶을 정도네요. 나이 쫓겨 결혼한 게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 줄은. 그나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댓글입니다. 전업주부 수준의 가사노동은 맞벌이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우리 엄마는 가사노동, 맞벌이, 외모 가꾸기 다 해냈으니 너도 당연히 해내야지. 이것만 반복하는 완전체네요. 네 엄마랑 재혼하라고 해요. 지가 완벽하게 가정의 생계를 혼자 책임 못 져서 맞벌이 하는데 이상한 양반 다 보겠네요. 근데 친정은 그런 망나니 사회 교육시키지 않고 딸만 나무라시니 마음 둘 데 없으시겠네요. 이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눈에 밟힌다고 시댁에 들락날락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팔은 안 얼어붙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금 당장 지 아들 혼자 될 거 생각해서 아쉽고 안타까워서 불쌍한 척 하는 겁니다. 나중 되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매정하게 잘라낼 거예요. 후기입니다. 판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제 소식 궁금해하실 분 있을 것 같아 소식 남깁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2월달 글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자 식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정말 그 이후 단 몇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 참고 살았어서 그런지 저도 그러한 상태고 남편도 최근에 한 거지만 새 여자 생겼어요. 22살 대학생인데 시어머니께 들으니 대학 학비 남은 거 다 대주고 대학원도 자기가 보내줄 거라면서 남편이 아주 난리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분 너무 어리고 철도 없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던데 남편이 좋아하면 결국 결혼하겠죠. 처음에 저 붙잡던 남편도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몸이 달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더군요. 22살 대학생네 집에서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할 것 같긴 한데 고수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줄려란 거겠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와서 친구도 없고 맘 붙일 데도 없었는데 판에서 글 쓰고 큰 위로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이혼 전에 정리해서 저희가 낸 돈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500 정도 올랐던데 남편이 달란 말은 없더군요.
집안 살림들은 괜찮은 건 중고나라에 내놓고 나머지는 중고물품 매매하는 업체에 넘기고 이도저도 아닌 건 버렸습니다. 물건이 새 거라서 그런지 중고나라에 내놓은 건 일주일 만에 다 팔렸네요. 이혼 후에는 혼자 살긴 하지만 결혼했을 때 썼던 가구나 집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자꾸 우시고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셔서 이번 추석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참 힘드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이혼도 안 했는데 22살 어린 여대생이랑 바람. 그런 여자애가 정상적일 리는 없고 아무리 또라이 같은 딸이라 하지만 저런 자리로는 못 보내겠으니 그 부모 목숨 걸고 반대할 때까진 할 테고 그런 수모 다 겪어가며 데려다 놓은 여자 살림시키며 살 수는 없을 테고 제 발등 제가 찍었네요. 그 여자가 만년 22살일 수도 없으니 그 사랑이 10년을 갈까 20년을 갈까. 님 후기 계속 부탁드리면 너무 염치 없는 걸까요? 근데 꼬순 건 좀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라. 정리도 되기 전에 그 여자랑 쿵떡이라면 그 여자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 내야죠. 그리고 님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던 거니 협의와는 별도로 뜯어낼 건 더 뜯어내세요. 진흙탕에서 남는 건 결국 돈이니까요. 개거품 물고 250달라고 했을 텐데 돈 아꼈네요. 어린 여자하고 얼마나 갈지 나중에 소식 들으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근데 그 애한테는 지가 밥해서 바쳐야 할 텐데 참 궁금해집니다. 분명 여대생 학비 다 대주고 나서도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자원을 해줬으니 너는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며 글쓴이처럼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 사람입니다. 행복하세요. 어디서든 꿀리지 않게 당당하게. 저런 남자 버리고 새 인생 살아갈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멋지십니다. 제 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1살에 결혼해서 한 달 반 만에 별거하고 6개월 있다가 이혼했어요. 헤어질 때도 돈 때문에 밑바닥 보여주던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저랑 이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이혼하고 4년간은 명절에 못 내려갔어요. 친척들 혹시라도 만나면 결혼해서 어찌 지내냐, 왜 혼자 왔냐 하는 말에 나는 뭐라 답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에요. 부모님께는 매번 당직이라고 핑계대고 멀어서 힘들다 말하고 혼자 시간 보냈었어요. 부모님도 아셨을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도 부모님 얼굴 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서로 알고는 있지만 계속 죄인처럼 초라해지는 제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더 밝은 척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았어요. 제가 타이든 자이든 간에 이혼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결혼도 이혼도 제가 택한 거니 책임도 제가 지는 게 맞는 건데 나는 이제 실패자인가 낙인이 생긴 건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도 이젠 떳떳하지 못하겠지 하는 것들요. 그러다 이따금씩 전남편 생각에 참지 못할 화들로 술 마시며 보내는 날도 많았는데 결국은 제 손해더라고요. 그 자식은 그냥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나는 계속 지나간 일을 또 꺼내고 들춰서 내 스스로 이토록 힘든 괴로움에 가둬놓는 것인가. 그걸 아는데 2년이 걸렸어요. 깨닫고 나니 그냥 안 맞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사람과 나 각자 짝이 있다는데 서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고 너무 알아버린 뒤에야 짝이 아닌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애써 자책 마세요. 원망할수록 자신도 같이 미워지거든요. 내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살기가 싫어지거든요. 세상 모두가 욕하는 순간에도 나는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줘야 해요.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세요. 그럼 누군가를 원망할 시간도 자책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추석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고향 갑니다. 친척들이 모르고 물어보면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실수였으니깐요. 맞지 않은 신발 잘못 산 것처럼요. 발이 아프고 까지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딱 맞는 척 아프지 않은 척 참아가면서 신을 순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못 걸어요. 아니다 싶을 때 반품해야죠. 억지로 나아지려 좋아 보이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루하루 잊으시면 돼요. 와, 앞글 다 읽어봤는데 글 읽다가 암 걸릴 뻔한 적은 처음이네. 완전 제 남편 끝판왕이네. 저런 사람은 얼굴이 장동건이어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동건이 형 사랑합니다. 동건이 형 사랑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고마해라. 구독 눌렀다 아이가. 눌렀다 아이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시어머니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